이렇게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은 그럼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의 진도를 내서 수사팀이 바뀌어도 결론을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울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김건희 부시장이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시장으로서 부시장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동현, 요즘 검찰의 행보를 보면 수사팀이 교체되고 직제 개편이 이루어져도 어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그대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읽혀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오늘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조남권 검찰국장, 그다음에 심재철 반부패부장, 고기영 뭐 동부지검장 이런 분들과의 어떤 그 신경전 이런 걸 얘기했지만 지금 그 검찰과 실제로 다투고 있는 실체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고 봐야 되죠. 그거를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울산 하명 수사 및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아마도 윤 총장은 다른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보다 이 사건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 사건은 다른 두 사건과 달리 지금 수사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 총장은 그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단계가 10이라면은 적어도 6, 7, 8 정도는 만들어서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그 북한 핵 문제 얘기할 때 CVID 얘기하지 않습니까? I가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게 우선 목표인 것 같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울산 사건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상당 부분 진척돼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굉장히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건 아마 그 저희가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장 수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 수사에 울산 간 거요? 예. 일반적으로 검사들 자기 관할 구역이 있고 그리고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울산에 내려갔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건 어떤 경우가 하면 아주 시간적으로 쫓기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에 직접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방에서 검사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 폭력 사건에 중요한 복귀범죄들 불러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직원과 같이 저 낙동강 배추밭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조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울산까지 직접 내려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사람을 조사하고 또 추가 조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딱 거기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시간에도 많이 쫓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고 하정대 국장. 그래서 그런지 검찰의 시각이 좀 나타난 보도, 관계자발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찰이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가장 시발점은 임종석 결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한 사안이잖아요. 즉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한테 좀 이번에 좀 선거에 좀 꼭 나와달라 하는 얘기를 바로 이제 전했다고 하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움직인 걸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움직인 것뿐만 아니고 행정부에서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이런 장관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또 당에서는 바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혼자만 다른 당내 경쟁자들을 일부러 모두 다른 데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전략 공천을 하고 이런 세 가지가 당정 모두 이렇게 같이 청까지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 청와대 가장 윗선에 지시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시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이심 전심으로 지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하명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사에 비해서 지금 3가지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가장 이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수사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월 1일 하루뿐이 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이번 설날에는요, 설날 당일날 딱 제사 지내는 오전 시간에만 시간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번 하나도 못 쉬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그러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소가 완전히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그럽니다. 속으로는 쉬려고 했는데 하정대 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못 쉬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사에 몰렸던 검찰에게 반격의 기회가 생긴 걸까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하나 접수가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정태현 변호사님.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 인사 대학살, 추미애발 인사 태풍에 대해서 직권남용 고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수원지검에 배당이 됐어요.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에서 우선 법리로 간단히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이번의 경우에 단순히 정치적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인사권자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위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더구나 그것이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정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이 검사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검찰청법에 적혀있는 총장의 의견을 안 듣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 화면에 이렇게 나오네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그 목적 자체가 어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이걸 뭐 정치적인 제초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그 대검 반부패부장이 죄가 되는지 검토해보라고 했다는데 대검은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데가 아니고 주장 자체로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정도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즉시 이제 관할 검찰로 내려보내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으로 내려볼 수도 있는데 피고발한 중에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그러니까. 들어있으니 중앙지검을 못 보내고 지금 법무가 있는 과천을 관할하는 데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 끊어 죄송한데 예.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있으니까 고발인이니까 그렇습니다. 피고발인이니까 수원지검으로 그렇습니다. 보내고. 관할에 수사인 것이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두 군데니까 중앙지검 못 보내고 수원지검으로 보내는데 수원중앙지검에서 마치 이번에 폐지가 안 된 이제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수원에서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한다면 이건 수사를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수사부로 간다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수사는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학살 인사가 정말로 직권남용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